감사합니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널뛰고 있는 이런 외환시장과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다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했던 분들 집중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리스크, 지난주만 해도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 예를 드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성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점점 오히려 이슈가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 변수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재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경험을 볼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전체에 걸친 정치 군사적 문제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충격은 좀 다소 완화되는,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영향이 있더라도 당일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핵 관련 리스크가 발생한 2000년대 이후 경험을 살펴보면은 외환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 영향에 그쳤고요. 오히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5거래일이 지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북한 관련 리스크가 주식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리스크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급등하는 것도 역시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비슷한 전망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안기태 연구원님은 그렇게 큰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큰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이번 주를 금통위 금리를 지난달에 동결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을 인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올해 처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 쪽도 EU 정상회담도 있고 좀 좋게 시장 분위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언제까지 좋은 소식이 이어질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시장의 변동성, 앞으로 변동성을 얼마나 더 일으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주간 단위로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포진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에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노출돼 왔습니다. 말씀하신 금통이라든가 선물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노출된 정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향후 국내 경기 모멘텀을 가늠할 수 있는 금통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일단 금통위에 관한 이야기부터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인하에 대한 기대감, 동결될 것이다, 이런 주장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금통위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제조업 업체의 그 수출 모멘텀 약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레벨상 상당히 기준금리가 낮아져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유보되고 금리 동결로 간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총액 대출 한도 제도 확대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 대책 출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내수 확대 정책, 이런 부분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내수 부양, 여기에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유동성 완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이른바 폴리시 믹스 효과가 국내 경기 모멘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통위의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수급 그럼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벌벌 떠는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급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시장 상승을 제한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쿼드러플 워칭데이, 이른바 주식과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이죠. 이 쿼드러플 워칭데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대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매라는 것은 통상 주가 상승 시에 출회되는 것이고 시장 상승의 탄력은 줄이게 할 수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쿼드러플 워칭데이
제2의 대기 물량이 이번 주 시장 상승에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시장에서 자꾸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좋고 호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좀 낙폭이 과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가 앞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 흐름 분위기로 어떤 전략들 유효할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하실 점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른바 자산 가치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 즉 자산 효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도 2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각각 전월 대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 점진적인 회복세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2, 4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동반 경기 회복, 이것은 국내 경제에도 수출 및 투자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표 경기 회복은 결국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과 위험 자산 선호로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 여건에도 2, 4분기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아직 보시는 시각이 유효합니다. 미국 시장 자꾸 오르는데 우리 시장 흔들리니까 역시 디커플링이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2001포인트 회복했다고 했는데요. 2004포인트 가까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잘만 간다면 마감쯤에는 좀 커플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와 함께한 분은요. 우리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